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김동엽입니다. 오늘 주식 리뉴얼 18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제 8월 중순이고, 이제 연휴가 시작되는 중이네요. 한동안 좀 연휴가 없어갖고, 휴식이 좀 필요했던 분들한테는 여름 끝자락에서 아주 시원한 연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폭우 때문에 중간중간 난리인데요. 물 조심하시면서 또 평화로운 휴식 시간 되시길 바라고, 요거 끝나고선 또 이제 추석 연휴 전까지 또 열심히 달려야 되니까요. 여러분들의 진정으로 좀 좋은 휴식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금요일 밤 10시에 공개되는 주식 리뉴얼 시간, 지금 현재 금요일 날 저녁 6시경에 제가 녹화를 뜨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할게요. 오늘 18번째 시간인데요. 늘 그랬듯이 시장 정리 한번 8월 중순 시장 정리해 보고요. 골 때리는 이슈 정리하고 집중 리뉴얼 시간을 몇 종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시장 7월 중순부터 근 한 달 동안 나름대로 견조한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두째 주를 이제 마감을 했는데 코스피나 코스닥 전부 각도가 한 30도 정도 각도로 해서 몇 주째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예, 이번 주도 뭐 중간중간 좀 끊기는 날도 있었지만 결국은 극복을 하고 양봉으로 마감되는 양지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나름대로 시장, 뭐 그러니까 지수가 빠지지 않으면서 견조하게 우상향을 하면서 또 종목들의 상승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시장이 되는 뭐 배경에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인플레 지표가 피크아웃을 쳤다라는 게 가장 큰 재료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난 9일쯤 발표됐던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지난달에 9.1%에서 이번 달에는 약 8.7%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그것보다 한 단계 낮은 8.5% 정도가 발표되면서 시장이 안도하는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지난달 9.1%는 생각보다 많이 나와가지고 시장이 좀 그때 좀 놀랬었는데, 바이든 대통령도 얘기를 했지만 너무 유가 같은 게 반영이 안 된다. 최근에 많이 빠졌는데 이 구성 지표 자체가 사실 좀 더디게 반영이 되는 모양인데요. 결국은 뭐 농산물 가격이나 유가 같은 경우가 많이 좀 최근에 하락하면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드디어 CPI의 상승률도 둔화가 됐다. 근데 여기서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둔화가 된 거지 상승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전년 대비해서 여전히 강하고 높은 지수가 나왔지만 지난달 대비해서 상승폭이 줄었다는 얘기죠. 예, 근월물 CPI 같은 경우도 원래 6.1% 예상했는데 5.9% 나오면서 이거 역시도 예상치보다는 낮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간밤에 오늘 그러니까 금요일 새벽 사이에 발표됐던 PPI라고 있죠. 생산자 물가지수. 얘 역시도 원래는 10.4%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9.8% 정도로 발표되면서 작년 10월 달 이후에 최저치의 상승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근데 이 부분까지 나오다 보니까 시장 해석이 오늘 미국 시장에서는 약간 좀 긴가민가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 지표들이 꺾여서 내려오는 거 좋은데 여전히 9%, 여전히 8.5% 아니냐. 여전히 높다. 근데 앞으로 뭐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바라보는 금리 인상의 남은 잔여 폭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이미 2.5% 정도쯤 금리가 올라왔는데 여기서 뭐 3.5나 뭐 심지어 좀 4까지 부르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봤자 1.5% 올릴 건데 1.5% 올려가지고 여기서 인플레가 더 얼마나 꺾이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여전히 금리를 세게 올릴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론이 여전해요. CPI가 좋은 쪽으로 첫걸음을 가진 건 맞지만 그렇다고 승리 선언을 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일부 기관에서는 여전히 CPI가 둔화됐지만 지난주에 발표됐던 고용 지표를 보면은 여전히 경기가 썩 괜찮은데 금리를 빨리 올릴 수도 있다 이런 관점을 얘기하는 데도 있고요. 일부 유럽 쪽에서는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가 에너지난이 너무 심해가지고 내년도에 그 가구당 그 부과되는
에너지 요금의 상한선이 올해보다 2배 늘어났다고 합니다. 올해 312만 원인가 그런데 내년도에는 680만 원까지 배 이상 늘어난다고 하고요.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가스를 러시아에서 한 평소 보내주던 거에 20% 정도밖에 안 보내주다 보니까 겨울 난방 시즌이 되어서는 이게 배급제를 할 수 있다라는 엄청난 좀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유럽 쪽의 유가를 기반으로 해서 인플레가 꺾이지 않을 거라고 보는 시각들도 여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뭐 유럽 쪽 그 관련된 CPI라든가 이런 것들이 꺾이지 않거나 올라가고 이게 또 전 세계 글로벌 유가 쪽을 건드리게 되면은 뭐 기름 때문에 최근에 CPI가 꺾였다고 하지만 다시 9월달, 10월달 이후에 급등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내지는 우려도 여전하다라는 상태임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8월 지금 중순까지 7월 중순에서 만들어주고 있는 한 달 정도짜리 반등이든 상승이든 이 장의 유효함은 저는 계속될 거라고 봐요. 당분간은. 언제까지? 길면은 9월달 FMC 9월 21일이죠. 요쯤까지인데 딱 그날까지 뭐 반등한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 전에 누군가 일찍 쳐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적어도 8월달 넘어서는 수준까지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거고 계속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번 장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길게 갈 거 아닌데 곧 뭐 스태그플레이션의 시대가 온다라는 닥터둠의 얘기들도 어저께 있었고 여전히 지금 시장은 그냥 하락 추세에서 나오는 반등일 뿐이야라는 시각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제한될 거다, 좀 있으면은 줄어들 거다 이런 시각들이 많은데 저는 보이는 시장에 순응하라고 이거 지난주에도 보내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한계를 정하고서 시장을 보면은 이거 얼마나 슬픕니까? 다음 달 뭐 어느 정도 지점되면은 이거 끝나는 거야. 지수가 저 정도 올라가면 더 이상 안 돼. 그걸 누구나 알고 있으면 그 근처까지 사람들이 과연 시장을 올리겠느냐 하는 거죠. 예. 그 이상 뭔가 보여야지 지금 뭐 사고 싶기도 하고 할 텐데 요즘 들어서 보면 개인들 수급이 좀 이탈이 나오죠. 오히려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데 계속 시장에 대해서 엄포를 놓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한계다. 뭐 잘해봤자 8월 중하순까지다. 9월 FMC 전까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딱 봐도 목표적인 한계, 기간적인 한계가 보이니까 사람들이 기대값을 크게 안 갔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외국인과 기관은 또 은근히 요새 바닥에서 사요. 그런 분위기가 나온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생각보다 시장이 더 튀어오를 수도 있다라고 보시고 나름대로 속내를 뭐 드러내지 않고 대응은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결국은 지수가 지금 크게 하는 장은 아니라고 보더라도 주도 섹터의 비중은 충분히 있어야 된다. 근데 주도 섹터가 어디냐? 게임, 2차전지, 메가건설 프로젝트, 주택정책이 원래 이번 주에 나오려고 그러다가 16일로 그 폭우 때문에 연기가 됐죠. 다음 주에도 이제 네옴시티라든가 또 그런 건설과 관련된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이벤트가 살아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신재생 태양광 풍력 뭐 심심할 만 하면은 올라가는 섹터입니다. 바이오 쪽도 올라가는 섹터. 최근에 시중에 유행하고 있는 말이 태조 이방원이라고 원래는 예, 태조 이성계지요. 예, 태조 이성계인데 이방원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태양광, 조선, 2차전지, 방산, 원자력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이런 뭐 섹터들의 종목들의 순환매가 움직인 지가 꽤 됐습니다. 제가 어제 경주마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질문이 요새 나와요. 지금이라도 올라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새 많이 올랐는데 연초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오른 섹터들과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올라탈까?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들이 어제 뉴스 타이틀로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자, 불안하죠? 많이 올랐으니까 뭐 이거 내용도 없는데 많이 갔어.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 올라타야 되느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면 올라타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의심하고 한계가 있어 보여, 뭐 내용에 비해서 너무 갔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여전히 팽팽한 의견을 갖고 있다고 하면 얘네들 시세는 더 가요.
태양광, 조선, 2차전지, 방산, 원자력 돌아가면서 충분히 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레벨에서 뭐 안 가는 종목들 대비해서 고평가다 이런 논란을 여전히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는 섹터들도 있지만 충분히 성장성만 보고 접근하기에는 다소 비싸 보이는데 이런 섹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알아요, 저도. 그건 알겠는데 그런 애들이 가죠. 예, 시장이 언제 누가 저평가돼 있다라고 굳이 이걸 파 가지고 뭐 화학 업종이 퍼가 3 배예요, 4 배예요. 철강이 4 배인데 5 배인데 그런 애들이 막 가요. 요새 물론 철강주들 예, 중국 그 철강 관련된 미국의 관세 철폐를 재고한다는 소식 때문에 조금 움직이곤 있지만 구조적으로 지금 그 얘네들이 퍼가 낮고 저평가라고 해서 새롭게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극히 없단 말이에요. 항상 시세는 고평가, 흔히 말해서 고퍼일 때 나는 거고 그게 저퍼주로 바뀌는 순간 시세가 끝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이거에 대해서 물론 위험성을 안고는 있지만 투자라는 게 기본으로 리스크 테이킹이 없이 그냥 안전하게만 투자한다고 하면 그 주식시장의 어떤 논리에 맞지 않죠.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면서 예, 수익을 노린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수익, 뭐 저위험을 찾으시면 차라리 요즘 금리도 올라가는데 채권이나 은행 상품 예, 가입하시는 게 더 나을 겁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고요. 오늘 골 때리는 이슈는 야, 이거 아주 재밌죠. 상승 종목을 찍어드립니다. 예. 자, 뭐 저희들 이런 유튜브를 보시는 것도 결국은 상승용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라는 걸 결론적으로 얻기 위함, 예, 그런 노력들을 하시는 중에 뭐 제 유튜브도 가끔 참고를 하시는 거고 그럴 겁니다. 미래의 어떤 상황에서 과연 어떤 종목들이 시세를 내줄 거냐 하는 거죠. 예, 잘 모르죠. 다음 주에 뭐 어떤 일들이 나올지 막 모릅니다. 그래서 뭔가 참고를 하고 싶은데 이거 뭐 어느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는 게 맞을지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뭐 유튜브에 수십 개 하루에 들어오셔도 주말 이번 연휴 때 뭐 수백 개 유튜브를 들어오셔도 저마다 간다라고 얘기하는 게 중구난방이다 보니 도대체 어느 게 잘 갈 건지는 모릅니다. 예. 그럴 때 찍어드리는 어느 소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아주 쉬운 방법이 요새 노출이 되고 있어요. 자, 요 장편 한번 보시자고요. 지난 주말에 나왔던 8월 둘째 주 주간 추천주라 그래서 몇몇 개 증권사에서 보통 코스피 뭐 2개, 코스 1개 내지 2개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하는 것들이 매 주말 이제 토요일 날 한 낮쯤이면 공개가 돼요. 예, 아마 금요일 날 장 끝나고 이렇게 취합을 해가지고 빠르면 토요일 날 낮, 늦으면 뭐 일요일 날 낮 정도면은 뭐 증권사 주간 추천주 이래가지고 나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모아놓은 거예요. 이번 주 좀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증권사에서 주간 추천을 한 종목들인데, 자, 이거 보세요. 셀트리온, LG전자, KT, 뭐 카카오페이, 예, CJ제일제당,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롯데쇼핑, 뭐 대웅제약, 솔리드 이렇게 뭐 대형주들이 좀 위주로 많이 묶여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항상 우리가 보면은 무슨 생각까지나요? 네, 그동안 가졌던 생각은 이게 주간 추천주가 나오면 있죠. 선입견이 항상 발동을 해요. 야, 이거 뒷북이다. 저렇게 추천 나오는 거 사면 물린다. 이런 생각 쉽게 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대형주 위주로 편안한 거 위주로 그냥 추천한다. 그리고 이렇게 만천하에 공개된 게 과연 효과가 있느냐? 이런 또 의문들을 가지시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번 방금 보여드렸던 이 페이지에 있는 종목들 한번 주간 추천 상황에서 월요일 날 시가 이후에 금요일 날 방금 끝난 금요일장에 끝난 상황에서의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을 좀 따져봤더니 예, 어라? 의외인데? 뭐 이런 결과를 좀 얻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셀트리온 5.5% 올랐고요. LG전자도 5.3%, 제일제당 7.07%, 하나에어로스페이스 10%, 롯데쇼핑 5%. 뭐 지금 10개 정도 종목이 나왔습니다만 뭐 오른 거대 내린 것만 따져봐도 6대4 정도 나오는데
내린 거라고 해봤자 1%안 되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오른 게 대부분인데 오른 애들은 5%에서 심지어 10%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증권사들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종목들을 뭐 추천을 하지는 않겠지만 그동안 봐왔던 행태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게 사실이고 분들도 외면을 많이 했습니다. 저 뻔한 거지 뭐 맨날 저런 것도 추천한다 이러고서 무시하셨는데 이번 주간 수익률 보세요.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죠. 시장보다 월등하게 좋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 작은 종목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적어도 조 단위, 10조 단위 이런 기업들 같이 대형주들이 올랐다는 거죠. 지금 시장의 변화도 결국 그런 걸 의미해요. 짜잘한 중소형주 쪽에서 뭐 테마 붙은 거 이런 것들 많이들 원하고 찾으시려고 하지만 실제 이번 주도 그렇고 지난주 정도부터 보이는 현상은 중대형급 중에서 조정 많이 받았던 애들 중에 수급 들어오면서 하루에 5%에서 10% 올라가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번 주에 LG전자 막 8%짜리 한번 나왔잖아요. CJ제일제당 하루에 10%짜리가 나왔어요. 에어로스페이스도 10%짜리 나오고요. 대형주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현상들이 지금 최근에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거 조류예요. 이런 것들 놓치시면 안 된다고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뭐 LG전자라든가 제일제당, 뭐 포스코 케미칼 이번 주 내내 좋았죠. 하나 에어스페이스도 아주 추세가 한 3주 전부터 좋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대형 뭐 크게 일봉이 양봉으로 난 이후에 흐름들이 굉장히 좋아지는 대형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주말에 아주 쉽게 상승하는 종목 찾고 싶으시면 이것도 유행이고 조류예요. 주말에 나오는 증권사 주간 추천주를 주목하시라고요. 예. 딴데 가서 엄하게 찾으시려고 하지 말고 이번 주에 나오는 저런 주간 추천주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그것보다 더 어렵게 찾았는데도 수익률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을 테니까 쉽게 가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싶으시거든. 주간 추천주들 우습게 보지 말고 꼭 주목을 해보자. 이것도 한때 유행인데 지금은 그런 때라는 거죠. 꼭 주목을 해보세요. 저도 뭐 내일쯤이나 모레쯤 나오는 것들이 있으면 이번에는 뭐 다음 주 매매 좀 이용을 해볼 생각이에요. 중대형주 원래 제가 뭐 버릇처럼 그렇게 매매를 크게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 보니까 야, 웬만한 중소형주보다 나은데? 이런 판단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집중 리뉴얼 시간인데요. 자, 우리 시장에 내내 뭐 사실 뭐 허가가 안 됐던 부분이에요. 대마 성분의 의약품을 만들어서 이걸 통용을 시킨다라는 게 우리한테는 안 먹혔죠. 대마 같은 거, 뭐 마리아나 이런 거, 대마 이런 거 기르시다가도 적발돼서 뭐 벌금 먹고 이러는 그 노인분들도 많잖아요. 시골에서 뭐 양귀비 키우다가 적발되는 분들. 뭐 우리나라는 사실 이런 그 대마나 환각 성분에 대한 규제가 엄청나게 심한데 뭐 미국의 일부 주도 그렇고 최근에 필리핀인가 뭐 그 말레이시아인가 그쪽에서도 대마 합법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주 제한적이지만 대마 성분이 들어간 의약품이 의외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게 2024년도부터 국내 제조를 허용한다 이렇게 규제 혁신 쪽 정책으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뭐 크진 않지만 2030년 정도 되면 29조 정도 시장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본 우리바이오라든가 메디콕스, 뭐 화일약품 정도가 좀 관련주로 뽑혀서 움직이는데 앞으로 이게 몇몇 회사들 더 뛰어들 것 같고 대마라고 하는 게 좀 시장에 던져진 좀 신선한 이슈라는 차원에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 주 가장 또 주목을 받았던 어떤 업종이 건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크게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 빈쌀만 그 왕세자가 10월 말에 온다는 얘기 때문에 네온시티 관련된 그런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요. 서울의 40배 정도 규모라고 하고 뭐 단순 건설 예산만 650조다 보니까
이거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더 커요. 이런 정도가 되니까 여기에 뭔가 낙수 효과를 기대해 보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 거고, 안타깝게도 이번에 기록적인 폭우가 오다 보니까 또 서울시 중심으로 해서 뭐 빗물 그 터널을 만든다든가 그런 이슈들, 예, 조류장 같은 것들 만든다고 하니까 또 이제 재건도 해야 되고 뭐 환경 정리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건설주들, 건설 기자재, 뭐 환경 관련주들, 뭐 쓰레기 폐기물 관련주들, 또 수도, 상하수도관 관련주들, 또 터널 지으니까 좀 약간 특수건설 관련주들, 그런 것들이 좀 강세였고요. 또 원래는 9일 날 발표 예정이었던 그 250만 호 새 정부의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 관련된 그 발표가 일주일 연기가 됐어요. 폭우 때문에. 그래서 광복절 연휴 끝나고 나면 16일 날 발표한다고 하니까요. 요것과 관련해서도 지난주에 이미 오르는 식으로 좀 힌트를 줬던 종목들이 있죠. 예, 그런 애들 중심으로 좀 보시면 나름대로 성과가 나오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한번 네옴시티 정리를 해보면 사우디에서 짓는 친환경 미래도시인데요. 세 가지 구성이 있다 그래요. 뭐 더 라인이라고 하는 미러시티가 있고, 옥사곤이라고 하는 산업단지가 있고, 또 초대형 관광단지라고 하는 트로제네가 있는데, 원래 비용은 650조 정도 예상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원래 더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1300조, 거의 2배 정도 들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하니, 원래 중동 뭐 진출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건설업계나 이런 쪽이 또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관련해서 다음 주 내지는 10월 말 그 빈쌀만 그 왕세자의 방한 정도 이슈 전까지는 충분히 건설과 그 기자재, 뭐 내장재 이런 쪽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주식 리뉴얼 18번째 시간 같이 했고요. 대박을 늘 찾으시잖아요. 대박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관심, 그리고 시장이 유행하는 유행, 그리고 그것도 얼마나 기대를 주느냐, 이런 것들이 버무려져서 나오는 게 바로 대박이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좀 의미 있는 것들 찾으셨으면 계속 추적을 하시고 또 충분히 기다리셔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리뉴얼 18번째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휴니까요.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또 잘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